네, 먼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양평군의 정희철 단월 위원장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절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정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수사, 조작수사 기도입니다. 조작 기소 시도입니다. 정치경찰은 특검보다 한술 더 떠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필적 감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서는 유족들의 소유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수사 목적상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으로부터 뺏어갈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족의 뜻과 다르게 시신에 대한 강제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서와 시신을 갖고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입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유족들께 유서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 지침에 의하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의 보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야간 수사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야간 수사도 밤 12시 이후에는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 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우리 당 모 의원실에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약 2달 전에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사에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맨 먼저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 법안입니다. 그리고 주말 밤늦은 시간에 급하게 결재를 해서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치 보복성 특검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야당 탄압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역대급 수사 인력 확충에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더 센 특검법을 여야 합의를 했던 것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니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하여 5군데의 상임위에서 국감 정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가니까 정쟁이 되어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핑계입니다. 학생이 여러 수업 중에서 5개의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고 아예 학교에 안 나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또 대통령실입니다. 총무비서관은 관리에 따라 늘 국회에 출석해서 예산과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렇게 출석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으로 숨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기어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지 100% 출석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우상호 정무수석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자기의 육성으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앞서 밝혀드렸듯이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배터리 이전 작업의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초반에 649개 시스템이 마비된 것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60여 개가 늘어나서 709개의 시스템 마비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주일 동안 이 사실을 정부에서는 왜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까? 또한 전원 차단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것은 누구이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한 민관협력 클라우드의 보안성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까? 이런 등등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국정조사 실시 요청을 정부 여당에서는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일어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제안도 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더 이상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1년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자원
관리원의 화제로 국가전산망이 먹통이 된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강행 배경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현안 질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